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필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포럼에서 요즘에 상당히 구직난도 힘들고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퇴직한 이후에 상당히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화두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네, 운 나쁘면 100세 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N 잠너로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N 워커라는 의미도 또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본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페이스북에는 평생 현역이라는 닉네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블로그에는 이제 인생 M모작 텔러라고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구모작을 하고 있어요. 퇴직한 지 16년 동안 지금 구모작을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연착륙을 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과거에는 식품공장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종갓집이라고 아시죠? 김치. 거기서 이제 김치의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 일을 했던 어떤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한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모작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N 잠너다, N 워커다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제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뭐 파자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고 제 나름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풀 장을 쓰거든요. 누구한테 선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호의적인 그런 의미죠.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필자는 도울 필자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취약계층을 돕는다라고 하는 쪽에도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별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별나라에서 온 헬퍼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제 구모작을 이제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제 이제 생애설계 멘토인 필성일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한 2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볼 때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 그 노년에도 뭔가는 진화하는 그러한 인생을 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그 고마운 그런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저는 퇴직한 이후에 16년 동안 2모작에서 9모작을 해왔고요. 그 여정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흥미나 가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내면은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수차례 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9모작을 하고 있는 거죠. 9모작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한 5가지 일을 갖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저 선생님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무슨 그림 같아요? 삐에로죠. 네. 지금 이제 서커스단이 없어졌잖아요. 동춘 서커스라는 게 이제 저쪽에 대보도에 가면 아직도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흔히 보는 이제 삐에로입니다. 근데 이제 삐에로가 저 공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오재미라는 거 해보셨죠? 네. 우리 선생님도 오재미 해보셨죠? 네. 몇 개 정도 돌리셨어요? 전 2개밖에 못 2개 정도. 선생님은? 오재미로는 저글링 안 했고 그냥 네. 방만 뺐던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래서 저 저글링이라고 하는 건데 저 삐에로가 지금 5개의 공을 돌리잖아요.
저게 만약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아주 고역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저거 못할 거예요. 좋더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 피에로는 저 일이 힘들지만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로 저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바로 저 피에로와 같은 저글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쭉 하는 일들이 제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여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이제 그 직장 퇴직한 이후에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은 곧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이다라고 하면 여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힐링이고 여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는 현재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낙하산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거 조삼모사라 그러잖아요.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의 마음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 혹시 그 마음이 컨트롤이 잘 되시나요 요즘? 예,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세요? 예, 예.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컨트롤은 잘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과 인간의 그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직감적으로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장고를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되고, 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딱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느끼는 걸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늘 흔들린다. 뭐가 떠오르셨어요? 늘 흔들린다. 늘 흔들린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저도 같은 그 감정을 좀 느꼈던 거고요. 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사서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떨어지는 낙하산하고 마음을 딱 봤을 때 뭐를 좀 영감이 떠오르셨나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개성이 강하시고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어디로 튈지 모른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떠다닌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펼쳐야 산다예요. 낙하산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펼쳐야 살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앞에 이제 하나의 형용사가 붙습니다. 하나의 형용사. 펼쳐야 산다 그러면 한 80점 정도의 이제 그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이제 정확한 형용사가 하나 붙어야 돼요. 제대로 펼쳐야 산다. 마음을 펼치는데도 우리가 막 20% 밀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연애할 때요. 네? 근데 실제로는 100% 오픈마인드 할 수가 있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100세 시대에는 진짜 그 오픈마인드하고 실제로 많은 걸 받아들이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지인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평생 현역을 하면서 워커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잘 놀질 못하거든요. 일만 해왔지 잘 놀지 못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세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우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 역시도 이 하우 부분에서는 항상 막힙니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오픈 마인드 하면은 저 하우라고 하는 부분을 좀 풀려나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첫 번째, 저는 꼰대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꼰대가 아닌데, 저도 이제 부모님 세대를 생각할 때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핀잔을 드리고 말씀도 잘 경청도 안 하고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자식들로부터 이제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꼰대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건강한 꼰대로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꼰대 한번 탈출해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여과의 등식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현대적인 시각에 맞춰서 이해를 좀 할까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그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뒷방 늙은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가치 있고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니어들이 활기찬 그 노후를 준비하고 생활해 나가는데 어떠한 그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왜 평생 꼰대 탈출하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타인을 주위에 도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본인도 긍정적인 성향의 어떤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가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굉장히 친구들 중에서도 시니컬하고 저 친구는 좀 보면 피곤해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뭐 30년, 40년을 사귀었어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단칼에 친구나 인간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경계를 한다든가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유지라고 해서 뭐 7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흡연, 비흡연, 그다음에 절주라고 술은 끊을 수가 없죠. 술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절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운동이라든가 교육의 정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평생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현역의 가장 밑바탕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도 저도 이제 계속 배우는 노력을 이제 게을리 하진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3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움의 즐거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놀이, 이 세 가지를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교육을 갔었는데 여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여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났어요. 여가는 본좌즐모로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전문적인 용어입니까? 했더니 아니,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자원에서 즐기는 모든 활동이에요. 본인이 자원에서 즐기는 모든 활동. 그게 본좌즐모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여가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꼰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 성공한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대단한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기보다도 진짜 자기의 가치와 이름 속죄를 남기기 위한 어떤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진화하는 신중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그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정년퇴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무작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일무작인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이거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이제 인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무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구무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여건에 맞는 건강하다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M무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더라도 일의 개수는 줄어들더라도 항상 그 세대에 맞는 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일을 항상 찾아야 되겠죠.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개 내지 5개의 일 정도는 충분히 50대나 60대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개의 일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N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근무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3N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주위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제로는 그 대부분 조직 생활을 다 하셨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생활을 해오셨습니다만은 이제는 혼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기획하고 격리, 총무, 기획, R&D, 홍보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브랜드의 책임자가 돼야 되고 결국은 나라는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우리 100세 인생의 시니어의 각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대표하는 CEO다, 대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생애 설계 쪽에서 보면 커리어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탤런트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이러한 분야를 이제 봤을 때, 저의 경우를 보면은 1모작에서 3모작의 경우는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그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재능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갖고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4모작, 5모작은 어떤 뭐 컨설턴트를 한다든가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무의 전문성과 자기의 어떤 흥미로운 분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재능과 흥미를 알 수 있는 나이가 그렇죠.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나이 50 후반, 60, 70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그 본인의 정체성이라든지 본인의 흥미, 재능들을 잠재의식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데 6모작이다 이렇게 이후에 저의 경우는 그렇게 일을 좀 해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우리가 경력 관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뭐 경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뭐 직장 생활할 때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개의 직업을 가지면은 그냥 취업해서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을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저희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선배나 저희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세대는 뭐냐면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제 깨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지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자기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배우고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본인의 어떤 그 탤런트, 그다음 그 기능, 그런 실력,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100세 시대의 어떤 커리어 관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력 개발의 3요소는 이게 뭐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얘기인데도 어려운 부분이죠. 아침에 저도 일어났을 때 후에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아까 제가 별나라에서 온 해퍼라고 제가 이제 닉네임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정확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누굽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고 정확히 현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혼돈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방향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한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집중을 했을 때 실제로는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내가 누구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액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 역시도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how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N 잡너라고 하는 표현을 N 워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N 잡너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입니다. 잡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N 워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워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살려서 N 워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좌측에 보시는 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30년, 40년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직장을 들어갈 때 뭘 맨 처음에 봐요? 내 적성이라든가 내 천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요즘에 흔한 MBTI 이런 걸 보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 연봉을 얼마나 주느냐, 월급이 얼마냐, 그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급여 수준을 많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람과 가치보다도 어떤 그 돈의 어떤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우리가 그 잡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시니어들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워크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야만 이게 즐기면서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 워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N 잡너라고 하는 것보다도 맞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N 워커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이제 그 잡과 워커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슬라이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저 이제 고층 빌딩에 이제 유리창을 닦는 직업이에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과연 저 유리창 닦는 사람이 즐겁고 휘파람 불면서 저거 막 유리를 닦을까요? 굉장히 곤욕스럽고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 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좌대 개념인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트리크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레저예요. 젊은 여성들이 대낮에 머리에 파이바를 쓰고 밧줄로 그냥 그 나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저게 레저예요.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저걸 돈을 내고 즐기는데도 저것은 저 일을 하다 보면 저기서 자기가 흥미로운 일과 또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일을 창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 선택을 만약에 몇 번째가 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돈도 많이 벌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돈을 못 버는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자, 우리 선생님은 지금 세 가지 일 중에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몇 번째 같으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만 첫 번째 하시지. 첫 번째는 저게 글쎄 한 1%나 될까요? 야구를 따지면은 그죠? 손동력이나 박찬호나 이런 사람들, 박세리나 김연아 이런 선수들이 일본에 속하겠죠, 그죠? 근데 과연 그분들도 그 일을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2번은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자가 들어가시는 분은 저 두 번째가 많죠.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그죠?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하지만 치과 의사한테 당신 이 일이 진짜 좋아하고 천직입니까? 물어보면 고개 설레설레 흔들죠. 다시는 내가 이 일을 안 할 겁니다. 검사, 판사들도 그 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진짜 그 일을 좋아한다. 이거 했을 때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작을 하면서 계속 퇴직 여러 번의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퇴직할 때마다 누구나 다 바닥을 치죠. 실제로는 좌절감이라든지 어떤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과감히 그거를 뿌리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담당 컨설턴트를 만나서 제 어떤 그 경력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제 어떤 그 경력을 쭉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전문가의 조언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는 노사발전재단 서부중장센터에 제 담당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분하고도 상의도 하고 어떤 그 많은 도움을 좀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슬럼프라든지 새로운 그 지혜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을 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우리 이제 여과, 우리 쉰다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레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저라고 하는 어원이 리세레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세레라고 하는 부분은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저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이 리세레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여가다라고 하면 레저라고 얘기하고 레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무의도식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가의 종류에도 보면은